투자 의향을 내비친 현대자동차가 오늘 실사단을 보내 현장의 투자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을 뉴스데스크에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출연합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빅그린 산단에 투자 의향을 내비친 현대자동차가 오늘 실사단을 보내 현장을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한 걸음 더 구체화된 움직임의 지역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나선 반면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실사단이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빅그린 산단을 찾았습니다. 도로는 몇 차선짜리인지,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 질문을 이것저것 따져 묻습니다. 제가 공장 중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도장 공장이거든요. 저기 만약에 저기서 대기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상 물질이 나오면 바로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진 실사단의 방문은 현대자동차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장 건설이나 이런 입지 조건이 괜찮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은 또 딴 곳에서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늘 기술 검토를 하러 갔습니다. 아직 투자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광주시는 현대차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투자 협약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광주 투자 소식에 지역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 노동계는 입장이 갈립니다.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며 총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민주노총의 일부 지회 등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자동차 공장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빅그린 산단은 1년 뒤면 기반 공사가 끝납니다. 현대자동차 측과의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곳 빅그린 산단에 전기자동차 공장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빅그린 산단 활성화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메카 광주를 위해 완성차와 함께 부품업체의 입추가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년 말 1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빅그린 산단은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투자 의향서 제출은 자동차로 먹고 사는 도시 광주구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빅그린 산단 조기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광주시는 이제 고부가 가치 부품사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소비도시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도시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어떤 미래형 이런 이제 산업도시로 한 단계 이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경영계 역시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메카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형과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촉매지가 될 것이고 광주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진 미지수입니다.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말 조사에서 10곳 중 8곳은 아직 빅그린 산단에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물류비용 과다와 함께 이전 비용 문제 등이 빅그린 산단 입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는 광주시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부품 기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대차의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배후 산단인 나주 혁신산업단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에너지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연구 개발하고 전문 시공하는 기업이 나주혁신산업단지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에너지밸리 전용 산단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공장 설립에는 필리핀 에너지 전문 기업인 사트랍 에너지가 전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50억 원에 불과하지만 한국전력이 필리핀에서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Because we found the right connection, right people to invest. It is actually an asset for our company to invest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Energy Valley.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나주혁신산단 분양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투자 유치 1호 기업이 공장을 세운 지 1년여 만에 혁신산단 분양률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맺은 기업체 가운데 58곳이 이미 공장을 세우거나 착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할 때 에너지밸리 기업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기업들이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3개 업체가 들어오면 개별 입지가 되는데 보통 보면 한 개 업체에서 2-3개 필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한 40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100% 완료한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산단에서 시작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나주혁신산단은 에너지밸리 훈풍을 타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주 MBC는 오늘부터 광주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저는 3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전자, 광산업 이런 산업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 기업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랄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일자리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양 광주의 정의로움, 예양 광주의 전통 문화예술, 미양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이제 전남의 천혜의 섬과 자연환경을 덧붙여서 이걸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해서 광주 가야만 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여기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광주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할 것입니다. 네. 이 후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약에 대해서 경쟁 후보들은 시대착오적이다, 또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광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경제 자유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시장이 돼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인천의 송도 자유구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경제 자유구역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광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공약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고용률입니다. 광주는 지난해 고용률이 63.8%인데 전국 평균은 66.6%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이제 광주는 전체 평균의 7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임기 중에 전체 평균 이상으로 올릴 것입니다. 네, 이 후보가 TV 토론을 피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가급적 토론에 적극 참여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이미 7일 날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잡혀 있고 거기에 참가할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TV 방송 연설만 4번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 연설도 3번이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강주 지역의 민주당 후보가 94명이나 되거든요. 예. 네. 또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 유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언론사, 방송사에서 오늘처럼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가 참 많습니다. 유권자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토론회에 다 갈 수는 없지만 네. 방송사들이 협의를 해서 합동 토론회를 하면 저는 기꺼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네. 대략 시간이 한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청산되고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주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강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저 이용섭이 강주 시장이 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 그리고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시대에는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시면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세가 지속되는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오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세대 이상이 조성 중인 광주 용산지구입니다. 입주까지는 1년도 넘게 남았지만 최대 1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의 주택시장 동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광주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은 하향세인 반면 광주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광주가 빠진 데다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신규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광주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오히려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유치 등으로 세대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주가 다른 곳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고 전세 수급도 원활치 않아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면서 광주의 미분양 물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 속에서 최근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건 눈여겨봐야 할 지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와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시민군 지용 씨가 5.18을 왜곡한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두 고소인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기자와 김사복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5.18 사진 기록에 등장한 지용 씨를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 씨의 글과 사진이 일베와 극우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가 5.18 당시 성범죄 책임자와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월 민주여성회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여성들이 고문 수사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성폭력 피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또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 신고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직원 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자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2차 소음 피해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며 소송에 참여한 일부 주민만 배상을 받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당은 소음 피해 주민 모두에게 배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공항 이전이 될 때까지 전투비행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